여기 72살의 할아버지가 아들 내외의 행동을 보고 통쾌한 결정을 내린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생을 모은 재산과 일군 사업체를 자녀에게 물려줄 생각이었던 할아버지.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충격적인 행동을 본 후 전혀 예상치 못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야기의 반전은 그의 결정이 아닌 그 이후에 있었다고 하네요. 할아버지의 새로운 도전을 본 아들 내외가 보인 반응이 더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체 이 할아버지는 무슨 일을 겪었길래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걸까요? 또 아들과 며느리는 어떤 반응을 보였던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김승우라고 합니다. 지금 거울을 보면 머리가 희고 눈가에 주름이 생긴 늙은 사람이 보입니다. 저는 73살이고 젓가락을 들 때 손이 조금 떨리기도 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제 긴 인생의 모든 순간들이 생생하게 기억나고 특히 모든 것을 바꿔놓은 중요한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저는 전주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어요. 그곳은 산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있고 논밭이 눈에 보이는 만큼 펼쳐져 있었죠. 저희 집은 아주 간단했어요. 나무 바닥이 삐걱거리고 종이 창문이 아침 햇살을 부드럽게 들여보내는 그런 집이었죠. 아버지는 매일 밭에서 일하셨고 저는 아버지가 아침 일찍 풀밭에 이슬이 맺힌 채로 나가는 모습을 종종 지켜봤어요. 항상 낡은 밀짚 모자를 쓰고 퇴색한 파란색 작업복을 입고 나가셨어요. 그때의 삶은 쉽지 않았어요. 돈은 많지 않았지만 언제나 쌀과 김치는 충분히 먹을 수 있었죠. 어머니는 마을에서 제일 맛있는 김치를 만드셨어요. 어머니는 며칠을 걸쳐서 김치를 준비하셨죠. 배추잎을 하나하나 씻고 고춧가루를 맨손으로 섞으실 때 그 손끝이 새빨개지셨죠. 마늘과 생강 냄새가 작은 부엌에 가득 차면 저는 그 근처에 앉아 어머니의 손길을 지켜봤어요. 18살이 되었을 때 저는 더 나은 삶을 찾아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마을은 점점 작아져 갔고 젊은 사람들이 모두 큰 도시로 떠나고 있었죠. 저는 아버지처럼 농사를 짓고 싶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성실한 분이셨지만 저는 더 큰 꿈을 꾸고 싶었어요. 나만의 무언가를 만들어 보고 싶었죠. 그래서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그들이 모아둔 작은 돈을 가지고 서울로 가는 버스를 탔어요. 서울은 제가 본 적 없는 곳이었어요. 빌딩들이 구름을 뚫고 솟아있을 정도로 높았고 한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제 고향 마을 전체보다 많았죠. 처음에는 사람들 속에서 길을 잃은 기분이었어요. 다들 어디론가 중요한 일을 하러 가는 것 같았죠. 저는 지하에 작은 방을 구했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자고 몇 가지 물건을 놓을 만큼의 공간만 있었어요. 그래도 독립을 향한 첫걸음이었죠. 저는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했어요. 식당 주인인 박 사장님은 아주 친절한 분이셨어요. 사장님은 제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보셨고 부엌을 항상 반짝이게 청소하려고 늦게까지 남는 걸 보고는 몇 달 뒤에는 저에게 요리도 가르쳐 주셨어요. 고기를 굽는 법, 국물 맛을 조절하는 법, 손님들이 더 오게 만드는 반찬을 만드는 법 등 많은 걸 배웠죠. 5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저는 결국 제 레스토랑을 열겠다고 결심했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간단한 옷과 소박한 식사를 하며 살아갔죠. 밤마다 저는 제 자리를 정리하며
꿈을 하나하나 계획했어요. 어머니의 부엌에서 느꼈던 따뜻함과 좋은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었어요. 26살 때 저는 제 아내가 될 여자를 만났어요. 그녀의 이름은 영자였고 제가 저축한 은행에서 일하고 있었죠. 그녀는 부드러운 눈빛과 따뜻한 미소를 가지고 있었고 그 모습이 어머니를 떠올리게 했어요. 저는 돈을 예금하러 갈 때마다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녀는 자기 가족과 꿈에 대해 말해주었고 저도 제 꿈을 공유했죠. 1년 동안 꾸준히 저축하고 계획을 세운 뒤 우리는 간단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영자는 제 꿈을 저만큼 믿어줬어요. 그녀는 낮에는 은행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레스토랑을 열 장소를 함께 찾았죠. 우리는 결국 번화가 한 구석에서 작은 공간을 발견했어요. 그곳은 보기에는 그다지 좋은 장소가 아니었어요. 벽은 칠해져야 했고 바닥 타일도 깨져 있었으며 부엌 기구도 오래된 것들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 잠재력을 보았어요. 저희의 저축과 은행 대출을 합쳐서 우리는 드디어 레스토랑을 열었어요. 이름은 고향의 맛으로 지었어요. 사람들이 어머니의 요리를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제공하고 싶었거든요. 영자는 돈을 관리하고 손님을 맞이하며 저는 부엌에서 요리를 했어요. 우리의 특선 메뉴는 바로 구운 삼겹살과 어머니의 레시피로 만든 김치였죠. 고기가 구워지는 냄새와 마늘이 튀겨지는 소리가 거리에서 손님들을 불러들였어요. 첫 해는 가장 힘든 시기였어요. 손님이 별로 오지 않을 때도 많았고 대출금을 갚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죠. 하지만 영자는 저를 믿었어요. 그녀는 좋은 음식은 좋은 운을 가져온다고 말했죠. 그 말은 맞았어요. 점점 손님들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그들은 우리 레스토랑을 친구들에게 소개했어요. 곧 우리는 매주 오는 단골 손님들을 얻게 되었죠. 아들 민준이가 태어나자 우리는 레스토랑 위 작은 창고를 개조해서 살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매일 밤 레스토랑을 닫고 나면 영자는 아기 민준이를 안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저는 부엌을 청소했어요. 민준이의 웃음소리와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 냉장고가 윙윙하는 소리가 우리의 삶의 배경음이 되었죠. 지금 돌아보면 그 시절은 힘듦과 행복이 공존했던 시간들이었어요. 우리는 자유로운 시간도 없었고 손은 늘 일에 묶여 있었지만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 가고 있었어요. 벌어들인 돈은 레스토랑에 다시 투자하거나 민준이의 미래를 위해 저축했어요. 우리는 민준이가 우리가 가질 수 없었던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랐어요. 좋은 학교에 보내고 원하는 공부를 시켜주고 먹을 게 부족하지 않도록 해주고 싶었죠. 저는 레스토랑에서 자라는 민준이를 지켜봤어요. 그는 학교 끝나고 한 테이블에서 숙제를 하며 가끔은 저희를 도와서 냅킨을 접거나 젓가락을 정리하기도 했죠. 손님들은 민준이를 좋아했고 많은 분들이 그가 작은 아이에서 젊은 남자로 자라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시절은 간단하지만 목적과 사랑이 가득했던 좋은 날들이었죠. 저는 작은 부엌에 앉아서 제 휴대폰 화면을 몇 시간째 멍하니 보고 있었어요. 제주도 해변에서 지연과 민준이 함께 웃고 있는 밝은 사진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죠. 손이 미세하게 떨리면서 그들의 SNS 게시글을 더 보고 있었어요. 매번 새로운 사진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은 마치 작은 칼에 찔린 것처럼 아팠어요. 그들은 여행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축하도 하며 행복해하는 모습이었죠. 반면 저는 아무도 없는 집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사실 저는 SNS에 관심이 없었어요. 이런 현대적인 기술들은 저에게 항상 복잡하고 불필요한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들 내외가 뭘 하고 있는지 보기 위해 인스타그램을 배우고 있었어요. 어느 날 이웃집 10대 딸이 저에게 계정을 만드는 방법을 도와주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검색되는지, 사진은 어떻게 보는지 하나하나 알려줬죠. 도움을 요청하는 게 조금 부끄럽기도 했지만 가족과의 거리가 왜 이렇게 멀어진 건지 알고 싶었어요. 그들의 게시물을 더 볼수록 제 마음은 점점 더 가라앉았어요.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비싼 음식을 먹는 사진들. 아마 제 일주일 수입보다 더 비쌀 것 같았어요. 생일 파티, 회사 회식, 부산이나 속초 같은 곳으로 주말 여행을 떠나는 모습도 보였죠. 그런데 가장 아픈 건 제가 없이 중요한 명절을 보내는 모습이었어요. 마지막 추석 사진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들은 바빠서 방문할 수 없다고 말했었죠. 그런데 그들은 대구에 있는 지연 부모님 댁에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테이블에는 전통적인 음식들이 아름답게 차려져 있었고 잡채, 다양한 전, 차례를 위한 과일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어요. 제 며느리는 위치 태그를 하고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내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에 대한 긴 메시지도 남겼어요. 하지만 저는 그 가족의 일원이 아닌 것 같았어요. 과거의 추석이 떠오르면서 민준이 어릴 적을 기억했어요. 그때는 민준이랑 그의 어머니가 저와 함께 차례 음식을 준비하곤 했죠. 민준이는 늘 고구마 젤리를 몰래 맛보려고 했고 그럴 때마다 아내가 부드럽게 꾸짖었지만 우리는 둘 다 웃고 있었어요. 그런 시간들이 지금은 너무 멀게 느껴져요. 마치 다른 산 같아요. 그들의 SNS를 살펴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변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아니, 어쩌면 그들이 변한 게 아니라 저는 이제야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보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예전에 그들이 아프다고 해서 방문을 못한다고 말했을 때의 게시물을 봤는데 그들은 전혀 아프지 않은 모습으로 수영장에 가거나 친구들과 바비큐를 즐기고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배신감을 느꼈어요. 지연은 저를 게시물에서 언급한 적이 없었어요. 그녀는 부모님, 형제들, 심지어 친구, 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은 많았지만 제 모습은 전혀 없었어요. 온라인에서 저도 현실에서처럼 점점 사라지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요. 하나의 게시물은 저를 정말 화나게 만들었어요. 아내의 기일이었던 그날, 저는 집에서 혼자 앉아 향을 피우며 작은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들은 제주도에 있는 고급 리조트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지연은 바다, 전망이 보이는 호텔 방, 고급스러운 조식 뷔페, 그리고 맞춰 입은 리조트 로브를 입고 포즈를 취하는 사진들을 여러 장 올렸어요. 그 캡션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한 휴식이 필요했어요. 샵 제주, 샵 커플 목표, 샵 럭셔리 호텔이라고 적혀 있었죠. 민준을 위해서 제가 했던 희생들이 떠올랐어요. 작은 식당에서 오래 일하면서 그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돈을 벌었던 시간들. 그가 새 학기마다 새로운 교복과 책을 살 수 있도록 밥을 굶은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대학을 졸업할 때
제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고 느꼈던 자부심도 기억났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진들을 보며 혹시 제가 아버지로서 뭔가 잘못한 건 아닌지 고민이 들었어요. 제가 그에게 너무 편한 삶을 만들어준 건 아닐까요? 가족과 존경의 중요성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못한 건 아닐까요? 저녁이 되어 민준에게 전화를 해봤어요. 몇 번 전화가 울리더니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어요. 전화를 다시 해달라고 부탁하는 메시지를 남기면서 감정이 실리지 않도록 애썼어요. 그리고 기다렸죠. 몇 시간이 지나도 제 전화는 계속 침묵을 지켰어요. 다시 인스타그램을 확인했더니 그들은 홍대에 인기 있는 레스토랑에서 친구들과 저녁을 먹고 있는 새로운 스토리를 올렸더라고요. 그날 밤, 집 안의 고요함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졌어요. 저는 방을 지나치며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봤어요. 민준이 첫 등교할 때 작은 손을 제 손에 꼭 쥐고 있던 사진. 또 하나는 고등학교 졸업식 날. 둘 다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 사진들 속에서 우리는 정말 행복하고 서로 깊이 연결된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뭔가가 바뀌었어요. 언제부터 제 아들이 낯선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요? 이런 날들이 많았어요. SNS를 뒤지며 점점 커져가는 아픔 속에서 다른 감정도 자꾸 자라기 시작했어요. 결심이었죠.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들의 삶 그림자 속에서 살면서 그들의 관심을 쥐어짜는 듯한 삶을 계속할 순 없었어요. 변화가 필요했어요. 저 자신을 위해, 민준의 잊혀진 아버지가 아닌 제 삶을 살기 위해서요. 조용한 집 안에서 그들의 행복한 순간들이 가득한 휴대폰 화면을 손에 들고 앉아 있을 때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그들이 저를 기억하기를 기다리지 않겠다고. 그들의 관심과 승인을 바라지 않겠다고. 이제는 제 삶, 제 행복에 집중할 때가 온 거죠.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할지였어요. 저는 한적한 오후에 제 식당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제 삶이 얼마나 비어졌는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죠. 점심시간 바쁨이 끝나고 테이블을 닫고 있을 때 익숙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오랜만에 보게 된 얼굴이었어요. 바로 전주에서 함께 자란 옛 친구 석주였죠. 석주는 저처럼 나이가 들었지만 어릴 적 기억 속 그 장난기 가득한 눈빛은 여전히 그대로였어요. 석주는 큰 미소를 지으며 제 식당에 들어왔어요. 평소에 우리가 전주 논밭에서 뛰어놀던 시절에 입었던 간단한 옷과는 다르게 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죠. 저는 재빨리 앞치마에 손을 닦고 그를 맞으러 갔어요. 우리는 서로를 꽉 안았고 석주의 향수 냄새가 코를 스쳤어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다른 길을 걸어왔다는 사실이 신기했지만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게 놀랍기도 했어요. 저는 그를 창가에 있는 제일 좋은 자리에 앉히고 오후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는 자리가 가장 편안할 거라 생각했어요. 물을 가져다 주고 제가 직접 만든 특별한 삼겹살을 구워 드리겠다고 했죠. 고기를 준비하면서 석주가 제 식당을 둘러보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요한 공간에 그의 발걸음 소리가 울렸죠. 음식을 가져다 드리자 석주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는 한 입 크게 먹고 활짝 웃으며 말했죠. 정말 맛있다. 승우야. 내 요리 실력은 나이를 먹을수록 더 좋아졌구나. 그의 말을 듣고 저는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 후 1시간 동안 우리는 식사를 하며
서로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석주는 서울에서 전자 부품을 대기업에 공급하는 성공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제 식당과 어떻게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런데 갑자기 석주가 진지해졌어요. 젓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진지하게 쳐다보며 말했죠. 승우야, 하면서 내가 음식을 먹으면서 너를 지켜봤어. 너는 슬퍼 보여. 음식은 훌륭한데 내 눈빛에 뭔가 빠져 있는 것 같아. 무슨 일이야? 오랜 친구? 그의 말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그 누구도 제 슬픔을 알아차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석주는 사람을 읽는데 아주 능한 친구였죠. 저는 그동안 속으로만 끙끙 앓았던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민준이와 지연이의 거리감, 외로운 명절들, 아내의 기일 동안 혼자 앉아서 그들의 여행 사진을 보는 그 고독함에 대해 말했죠. 그때 저는 이 감정들을 그 누구와도 나누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석주는 조용히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말을 다 마치고 나자 그는 잠시 침묵을 지키며 제 식당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 삶을 바꿀 한마디를 했죠. 승우야, 내가 식당 일을 한 지 꽤 됐잖아. 음식은 정말 훌륭해. 그런데 내가 뭔가 더 큰 걸 해볼 생각은 없었어. 뭔가 더 현대적인 걸 말이야.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한 걸 생각해봐야 할 때가 아닐까? 저는 그의 말에 혼란스러웠어요. 뭐라고? 더 큰 걸 하라고? 제가 물었죠. 이 나이에 큰 변화를 할 수 있을까? 석주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변화엔 나이가 없지. 친구야. 이것도 좋긴 하지만 너무 간단해. 내 요리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가치가 있어. 왜 고급 레스토랑을 열지 않겠어? 우아한 분위기 속에서 한국 음식이 얼마나 특별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곳 말이야. 내가 서울의 고급 레스토랑을 많이 다녀봤는데 내 요리가 그곳 음식들보다 훨씬 더 나아. 저는 처음에는 웃었어요. 그 생각이 너무 터무니없게 느껴졌죠. 누가 저 같은 나이 든 사람이 만든 고급 음식을 먹으러 올까요? 하지만 석주는 웃지 않았어요.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서울에 있는 현대적인 한국 레스토랑들의 사진을 보여주기 시작했죠. 그곳들은 우아한 장식과 예술적인 음식 표현으로 아름다웠어요. 저는 그런 방식으로 한국 음식을 접해본 적이 없었어요. 석주가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해 더 이야기할수록 제 안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았어요. 마치 제 마음속에 작은 불꽃이 피어오르는 느낌이었죠. 그동안 저는 민준이와 지연이만 생각하며 그들이 저를 기억해 주기를, 제 삶에 다시 참여해 주기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석주가 맞을지도 몰랐어요. 이제는 제 자신에게 집중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석주가 떠난 후 저는 식당에 남아서 늦게까지 생각했어요. 식당 구석구석, 테이블 하나하나, 모든 기기들을 다시 살펴봤죠. 이곳은 제 인생의 많은 시간을 함께한 곳이지만 이제는 다른 시각으로 보였어요. 이곳이 변할 수 있는 모습, 단순한 동네 식당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한국 음식을 새롭게 보여줄 수 있는 특별한 곳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주방에 들어가서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평소와는 다르게 삼겹살을 그냥 굽는 대신 새로운 방법으로 썰어서 접시에 야채와 함께 예쁘게 배열했어요. 김치, 소스도 작은 고급스러운 그릇에 담아
예쁘게 보이게 했죠. 그렇게 만든 요리는 제가 평소 만들던 것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이제 음식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예술처럼 느껴졌어요. 그 접시를 보며 아내가 예전에 하던 말이 생각났어요. 인생은 요리와 같아. 때로는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해야 뭔가 멋진 게 나와. 그녀는 항상 저에게 용기를 주었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라고 말했었죠. 아내가 떠난 후 저는 그 부분을 잊고 지내왔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가득했죠. 제가 알고 있는 전통 한국 요리들을 어떻게 더 우아하게 만들 수 있을지, 제 식당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어떤 장식을 해야 할지, 어떤 접시를 써야 할지 생각했어요. 오랜만에 정말 설레는 마음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석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나 하기로 했어. 라고 말했죠. 고급 레스토랑을 해보고 싶어. 근데 내 도움이 필요해. 전화기 너머로 석주의 목소리가 밝게 들렸어요. 당연하지. 친구야. 우리 함께 해보자.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달라진 기분을 느꼈어요. 민준이와 지연이의 슬픔은 여전히 있었지만 이제 그 무게가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제 저는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더 이상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애쓰는 것도 자녀들이 저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이제는 제 자신, 제 요리, 그리고 제 경험으로 멋진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일이었죠. 저는 제 간단한 식당을 마지막으로 한번 둘러봤어요. 그런데 이제 그곳을 다른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이곳은 끝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죠. 그리고 오랜만에 저는 정말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새벽 햇살이 부엌 창문을 통해 살짝 비추기 시작할 때 저는 새로운 레스토랑을 위한 계획을 다시 시작했어요. 벽에 걸린 오래된 달력에는 석주가 방문한 지가 3개월이 지났다고 적혀 있었지만 그가 제 마음에 이 야심찬 아이디어를 심어줬던 순간은 어제 일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나무 테이블에 앉아 종이 뭉치, 레스토랑 잡지, 엉망인 제 손글씨가 가득한 노트들에 둘러싸여 있었죠. 아침에 마시던 보리차는 식어갔지만 저는 눈앞에 놓인 일들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매일매일 새로운 도전이 있었어요. 작은 전통적인 음식점을 운영하는 건 한 가지였지만 고급 레스토랑을 만드는 건 완전히 다른 일이었어요. 저는 컴퓨터에서 현대적인 레스토랑 디자인을 연구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눈이 자주 피곤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고급 식사를 위한 모든 것을 배우고 싶었거든요. 서울, 도쿄, 심지어 파리의 고급 레스토랑 사진을 수백 장 살펴봤어요. 그 중 몇몇은 예술 갤러리처럼 보였어요. 완벽한 조명과 세심하게 배치된 가구들이 그랬죠. 저는 강남에서 새로운 위치를 찾기로 결심했어요. 그곳은 많은 성공적인 레스토랑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어요. 임대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비쌌지만 그게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2주 동안 15곳의 건물을 방문했어요. 어떤 곳은 너무 작았고 어떤 곳은 너무 어두웠으며 많은 곳은 단순히 너무 비쌌죠. 하지만 결국 완벽한 공간을 찾았어요. 그곳은 현대적인 건물의 2층에 있었고 자연광이 들어오는 큰 창문들이 있었어요. 지금의 제 레스토랑보다 넓고 높은 천장과 함께 주방이 보이게 만들 수 있는 레이아웃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늑한 식사 공간도 마련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 새로운 공간의 임대료를 계약서에 서명할 때 제 손이 떨렸어요. 한 번에 쓴 돈이
이렇게 많았던 적은 없었어요. 민준의 대학 등록금을 지불했던 그때보다도 더 많았죠.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용기를 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저는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돈을 아껴왔어요. 이제는 저 자신에게 투자하는 때였죠. 저는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고용했어요. 하진이라는 젊은 여성인데 이전에 여러 성공적인 레스토랑에서 일한 경험이 있었어요. 그녀는 제 아이디어를 귀 기울여 듣고 전통적인 한국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현대적이고 세련된 공간을 만들어 주었어요. 우리는 테이블에 어두운 나무를 사용하고 음식이 아름답게 보이도록 부드러운 조명을 선택했어요. 벽에는 한국 풍경을 담은 흑백 사진을 걸기로 했고 전통 도자기를 현대적인 방식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죠. 주방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었어요. 저는 몇 주 동안 모든 세부 사항을 계획했어요. 최고급 장비가 필요했어요. 제대로 된 환기 시스템, 고급 스토브, 그리고 직원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죠. 최신 주방 기술을 연구하고 그동안 꿈꿔왔던 장비들을 주문했어요. 그 비용이 걱정되었지만 품질이 투자할 가치가 있다는 걸 잊지 않으려고 했어요. 적합한 직원을 찾는 것도 또 다른 도전이었어요. 저는 전통 한국 요리와 현대 고급 요리를 이해하는 사람들을 찾아야 했죠. 수십 명의 젊은 셰프들을 면접했어요.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요리 학교를 졸업했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일한 경험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의 열정과 한국 재료에 대한 존중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결국 제 비전을 이해해 줄 3명의 유능한 셰프를 고용할 수 있었어요. 그 사이에 저는 새로운 레시피 개발에도 힘썼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전통 한국 요리를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해 보려고 했어요. 사람들이 사랑하는 맛을 그대로 살리되 더 우아하게 보이게 만들고 싶었어요. 비빔밥을 새롭게 표현하려고 며칠을 보냈어요. 각 재료를 접시에 그림처럼 정성껏 배열하고 모든 것을 섞지 않고 각자 다른 맛을 먼저 느끼도록 했죠. 김치도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어 보았어요. 작고 섬세한 양으로 접시에 올리면 마치 보석처럼 보였어요. 비용은 계속 늘어났어요. 새로운 접시, 특수한 서빙 접시, 우아한 젓가락, 고급 와인잔까지 예상치 못한 지출들이 계속해서 생겼어요. 때로는 늦은 밤, 혼자 남아있는 제 레스토랑에서 이게 정말 큰 실수인지 아닌지 고민했어요. 그때마다 제가 감수해야 할 위험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민준과 지연이 저를 잊고 제 삶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일이 떠올랐어요. 그때의 서운함이 새로운 에너지를 주어 계획을 계속 밀고 나갈 수 있게 해주었어요. 저는 제 가족에게 이 일을 전혀 말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언니가 전화했을 때 저는 그냥 바쁘다고만 했어요. 민준이 제 생일에 전화했을 때도 대화는 짧게 했어요. 손님을 돌봐야 한다고 변명을 하며요. 그들의 의심이나 질문이 제 자신감을 흔들지 않도록 하려고 했어요. 이건 제 프로젝트, 제 꿈이었고 제 방식대로 해야만 했죠. 리모델링은 예상보다 오래 걸렸어요. 전기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고 맞춤형 가구가 지연되었어요. 지연될 때마다 비용이 더 들었지만 저는 인내심을 가지려고 했어요. 모든 게 완벽해야 했으니까요. 저는 새 주방 장비가 설치되는 걸 몇 시간씩 지켜보며 모든 게 정확히 맞는지 확인했어요. 새로 칠해진 벽과 나무에서 나는 냄새가
공간을 가득 채우고 제 비전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걸 느꼈어요. 개업일이 가까울수록 저는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 없는 설렘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어요. 최고의 재료를 주문했고 각 레시피를 여러 번 테스트했으며 직원들을 훈련시켜서 모두가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게 했어요. 새로운 메뉴는 고급스러운 글씨체로 무거운 종이에 인쇄되었고 와인도 각 요리에 맞게 정성껏 선택했어요. 직원들의 새 유니폼도 도착했고 모든 것이 깨끗하고 준비되었어요. 새로운 주방 장비 앞에서 제 모습을 보며 저는 저 자신을 거의 알아보지 못했어요. 더 이상 단순히 작은 동네 식당의 주인이 아니었어요. 이제 고급 레스토랑 경험을 창조하는 사람이 될 준비가 되었어요. 제 손은 좀 더 주름졌고 머리카락은 조금 더 휘어졌지만 제 눈은 저 자신도 놀랄 만큼 확고한 결심을 담고 있었어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고 저는 그 누구보다 제 자신에게 그리고 모두에게 제가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새로운 레스토랑의 개업일은 제가 경험한 그 어떤 날과도 달랐어요. 그날 아침 저는 해가 뜨기 전부터 일어났어요. 새로운 셰프 유니폼을 입으면서 손이 조금 떨렸어요. 유니폼은 깨끗하고 하얗게 새로웠어요. 예전 레스토랑에서 입던 캐주얼한 옷과는 확실히 달랐죠. 이날을 위해 특별히 주문한 유니폼이었는데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니 모든 게 더 현실처럼 느껴졌어요. 개업 시간보다 2시간 일찍 레스토랑에 도착했어요. 아침 공기는 시원했고 거리는 조용했어요. 레스토랑의 새 간판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죠. 간판에는 한식 헤리티지라는 글자가 한글과 영어로 적혀 있었어요. 건물 외관은 제 옛 레스토랑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현대적이고 우아하며 따뜻한 나무 장식과 부드러운 조명이 어우러져 있었어요. 깨끗한 유리창을 통해 내부에 세심하게 배치된 테이블들이 보였고 각 테이블에는 아름다운 도자기, 접시와 은젓가락이 세팅되어 있었어요. 주방에서는 제 새로운 팀이 이미 하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고용한 3명의 젊은 셰프들은 모두 고급 레스토랑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제 전통적인 레시피를 배우고 그들만의 현대적인 터치를 더하려고 열심히 했어요. 주방은 정말 놀라운 곳이었어요. 모두 스테인리스 스틸로 된 새로운 장비들로 가득 차 있었죠. 예전 레스토랑의 주방과는 비교할 수 없었어요. 고기를 굽는 특수 그릴, 정밀한 온도 조절 장치, 심지어는 매번 완벽한 밥을 지을 수 있는 기계까지 있었어요. 하루 준비를 하면서 저는 우리가 이만큼 성장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어요. 채소는 모두 최고급 품질로 제가 직접 고른 지역 농부들에게서 그날 아침에 신선하게 배달된 것들이었어요. 고기도 한국 최고의 공급업체에서 온 것이었죠. 김치도 특별했어요. 제 어머니의 레시피로 만들었지만 새로운 창의적인 방식으로 제공했어요. 우리는 각 요리를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몇 주를 투자했어요. 맛뿐만 아니라 보기에도 아름다워야 했죠. 개업 시간이 빠르게 다가왔어요. 밖에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들 중 일부는 우리 새 간판을 사진 찍고 있었죠. 우리는 지역 잡지와 소셜 미디어에 광고를 했고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보였어요. 제 친구 석주가 그의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통해 소식을 퍼뜨려 주었고
그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첫날 예약을 해두었어요. 첫 몇 시간은 바빴지만 순조로웠어요. 주방에서 나간 모든 요리는 완벽했어요. 저는 각 접시를 나가기도 전에 개인적으로 확인했죠. 사람들은 우리의 전통 음식을 현대적인 방식으로 해석한 것에 깊은 인상을 받은 것 같았어요. 그들은 각 요리를 사진으로 남겼고 식사하는 방에서는 신나는 대화가 들렸어요. 일부 요리, 예를 들면 우리가 만든 채채된 비빔밥은 즉시 인기 메뉴가 되었어요. 그 요리는 각 재료를 마치 그림처럼 접시 위에 정교하게 배치하고 작은 금색 그릇에 특별한 소스를 곁들였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 상황이 바뀌었어요. 저는 주방에서 채소를 접시에 담고 있었는데 그때 서버 중 한 명이 긴장한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그녀는 특별한 손님들이 도착했다고 했어요. 무슨 뜻인지 몰라서 주방 창문을 통해 밖을 보았죠. 그곳에 12번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민준과 지연이었어요. 그들만 온 게 아니었어요. 다른 두 커플이 함께 왔고 아마 그들은 직장에서 일하는 친구들인 것 같았어요. 모두 멋지게 차려입고 있었고 이곳이 제 레스토랑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지연은 인상 깊은 표정으로 식당을 둘러보고 있었고 민주는 메뉴를 살펴보고 있었죠. 제 심장은 빨리 뛰기 시작했지만 저는 접시를 계속 준비하면서 손은 떨리지 않게 했어요. 그들의 테이블에 음식을 직접 서빙하기로 했어요. 그들의 반응을 가까이서 보고 싶었거든요. 처음 요리를 들고 다가갔을 때 지연이 가장 먼저 저를 봤어요. 그녀의 눈이 커졌고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민주는 그녀의 반응을 보고서야 고개를 들었고 잠깐 동안 저를 바라보며 입을 약간 벌리고 있었어요. 장인어른? 지연이 간신히 말을 꺼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 같았어요. 여기서 뭐 하세요? 저는 접시들을 그들의 테이블에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각 접시가 완벽하게 놓였는지 확인했죠. 뜨거운 접시에서 증기가 올라오고 그 향긋한 고기와 허브의 냄새가 퍼졌어요. 그들의 친구들은 저와 민준 가족을 번갈아 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저는 이 레스토랑의 주인이고 주방장이에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셰프 유니폼을 고쳐 입으며요. 제 레스토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들의 테이블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민준의 얼굴은 약간 창백해졌고 지연은 젓가락을 너무 꽉 쥐고 있어서 손톱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들의 친구들은 불편한 듯하지만 호기심을 보였어요. 저는 음식을 계속 서빙하며 각 요리마다 설명을 했어요. 고기를 위한 특별한 마리네이드, 김치의 전통적인 발효 과정, 그리고 우리가 사용한 현대적인 기술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성공한 레스토랑 주인처럼 자신감 있고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죠. 요리를 다 서빙하고 나서 그들의 표정에서 여러 가지 감정이 스쳐가는 걸 봤어요. 놀람도 있었지만 그 외에도 뭔가 다른 게 느껴졌어요. 아마도 존경이나 심지어 후회 같은 감정이었을지도 몰라요. 지연은 계속 식당을 둘러보며 우아한 장식, 가득 찬 테이블, 만족스러운 고객들을 살펴봤어요. 민주는 마치 처음으로 아버지를 보는 듯 저를 놓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그들을 두고 주방으로 돌아왔어요. 창문을 통해 보니 그들도 다른 고객들처럼 음식을 사진으로 찍고 있었어요. 그들은 모든 음식을 다 먹었고 표정으로 봤을 때
감동한 것 같았어요. 그들의 친구들도 요리에 대해 질문을 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이었어요. 저녁이 끝나고 그들이 계산을 마치고 떠날 준비를 할 때 민준이 주방으로 다가왔어요. 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말을 꺼냈죠. 아빠, 이건 정말 대단해요.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걸 몰랐어요. 저는 그의 말을 인정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 일은 계속해야 했어요. 다른 손님들을 위한 요리가 남아 있었죠.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이미 제 자신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증명했으니까요. 그날 밤 레스토랑을 닫고 청소를 마친 후 저는 홀로 식당에 앉아 있었어요. 불은 어두워졌고 주방에 있는 냉장고의 부드러운 소리만이 들렸어요. 그들이 이 성공적인 새 레스토랑이 제 것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의 표정을 생각했어요. 기분은 좋았지만 제가 예상했던 방식의 기쁨은 아니었어요. 저는 그들을 놀라게 하거나 그들에게 틀렸다고 증명해서 기뻐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저 제가 제 자신을 놀라게 한 게 기뻤어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성장할 수 있고, 여전히 창조할 수 있고, 여전히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제 자신에게 보여준 것이었죠. 전화를 꺼내 레스토랑의 소셜 미디어 페이지를 봤어요. 이미 많은 긍정적인 리뷰와 예쁜 음식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중 하나는 지연의 포스팅이었어요. 우리의 한 요리 사진과 함께 놀라운 현대적인 한국 요리, 대단한 셰프라는 글이 적혀 있었죠. 그녀는 셰프가 장인어른이라는 건 언급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것이 상관없었어요. 저는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더 좋은 게 있었죠. 바로 제 자부심이요. 제 새로운 식당이 성공하면서 제 삶에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죠. 예전엔 혼자 부엌 테이블에 앉아 가족 사진을 보며 외로웠던 아침들이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목표가 생겨서 다시 살아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저희 식당은 서울에서 손꼽히는 맛집으로 알려졌어요. 사람들이 저희 전통 한식을 현대적으로 변형한 요리를 먹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곤 했죠. 손님들이 음식을 맛보고 얼굴이 밝아지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좋았어요. 어떤 손님들은 요리 사진을 찍어서 소셜 미디어에 올리기도 했죠. 그 모습을 보며 예전엔 저를 슬프게 만들던 그런 게시물이 이제는 저에게 미소를 짓게 한다는 게 신기했어요. 주방 직원들은 저에게 두 번째 가족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그들에게 제 요리 지식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듯이 열심히 가르쳤어요. 저와 함께 처음 시작한 박 셰프는 예전의 저를 떠올리게 했죠. 그는 배우고 싶어 하고 새로운 요리 기술을 연습하기 위해 늦게까지 남기도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 예전 제가 민준이를 위해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했던 기억이 떠오르곤 했어요. 민준이 얘기를 하자면 그와 지연이는 처음 방문 이후로 몇 번 더 식당에 와서 식사를 했어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어요. 그들은 조용히 앉아 저를 거의 쳐다보지 않았죠. 그들이 이 새로운 제 모습을 보는 게 불편한 것 같았어요. 저는 더 이상 그저 그들의 관심을 필요로 하는 옛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그들의 도움이 없이 특별한 무언가를 만들어낸 성공적인 식당 주인이었죠. 어느 조용한 오후, 점심 서비스를 마친 뒤 민준에게 전화가 왔어요. 평소와는 다른 조금은 망설이는 듯한 목소리였죠. 그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냐고 물었고 저는 식당 문을 닫고 나서 만나자고 했어요. 민준이 도착했을 때
저는 주방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직원들은 다 집에 가고 식당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죠. 유일하게 들리는 소리는 냉장고의 부드러운 소리와 벽에 걸린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였어요. 민주는 카운터에 앉아서 제가 차를 준비하는 동안 예전처럼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던 그때처럼 조용히 기다렸죠. 그는 주방을 둘러보며 최신 기기와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그의 눈빛에서 존경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죠. 그리고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곧 그 말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를 소홀히 했던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그와 지연이가 각자의 일에 빠져서 사회적 지위와 경력에만 신경 쓰다 보니 가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잊었다고 고백했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어요. 그동안 홀로 명절을 보내거나 중요한 가족 행사들을 놓친 것에 대해 화가 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실수를 고백한 모습에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나이와 관계없이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다는 걸 느꼈죠. 저도 새로운 식당을 시작하면서 그걸 직접 경험했으니까요. 사업이 성공하면서 중요한 걸 배웠어요. 행복은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자신의 꿈을 따르고 자신을 믿는 데서 온다는 걸 깨달았죠. 매일 주방에 들어설 때마다 저는 제가 이룬 것들에 대해 자랑스럽게 느꼈어요. 고급스러운 식당, 창의적인 메뉴, 만족해하는 손님들. 이 모든 게 제가 혼자 힘으로 큰 성과를 이루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었어요. 단골 손님들은 제게 또 다른 기쁨의 원천이 되었어요. 매주 수요일 점심을 먹으러 오시는 이 씨 아주머니는 항상 제 김치를 칭찬해 주셨죠. 지역 신문에서 식당에 대한 좋은 후기를 써주신 김씨 평론가는 좋은 친구가 되었고, 젊은 음식 블로거들이 자주 찾아와 저희 음식을 찍어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어요. 그들의 포스트는 예전처럼 저를 외롭고 소외감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게 아니었죠. 식당은 또 다른 사람들을 돕는 기회도 주었어요. 셰프가 되고 싶은 젊은 사람들에게 요리 기술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그들이 배우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민준이 어렸을 때 제가 인생을 가르치던 시간이 떠오르기도 했죠. 그런데 그때와는 달랐어요. 저는 이제 그저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아니라 선생님이자 멘토, 그리고 성공적인 사업주였으니까요. 어느 저녁, 바쁜 저녁 서비스가 끝난 후 제 사무실에서 오래된 가족 사진들을 보며 앉아 있었어요. 민준이 어렸을 때 저희 옛 식당에서 도와주던 모습도 있었고, 돌아가신 아내와의 결혼식 사진도 있었죠. 그 사진들을 보면서 더 이상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얼마나 멀리 왔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과거는 저를 만든 일부분일 뿐, 제 미래를 정의하는 건 아니었어요. 민준이와 지연이와의 관계도 서서히 좋아졌어요. 그들은 제 식당과 제 삶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지연이는 심지어 제 요리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그들은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였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자기 존중에 관한 것이었어요. 너무 오랫동안 저는 가족이 저에게 얼마나 관심을 주느냐로 제 행복을 측정했어요. 이제는 진정한 행복은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성취감을 느끼는 데서 온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제 식당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데 결코 늦지 않았다는 증거였죠. 매일 밤 눈을 감을 때마다 저는 이 여정에 감사한 마음을 느껴요. 물론 힘든 시기도 있었고 아프고 외로웠던 순간도 많았어요. 하지만 그 모든 감정들이 결국 저를 멋진 무언가를 만들어내게 했어요. 제 식당은 이제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오는 곳일 뿐만 아니라 재탄생과 새로운 목적을 찾은 상징이자 자기 자신을 믿는 힘을 보여주는 장소가 되었어요. 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매일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다가오죠. 하지만 이제 저는 그들을 자신감을 가지고 맞이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민준이의 아버지나 지연이의 시아버지가 아니에요. 저는 김승우, 자기 길을 찾아 행복을 이룬 성공적인 식당 주인이에요.